촉법소년이라는 걸 안 어린 아이가 미리 계획을 해서 장애를 입혔다. 그냥 남의 일로 여길 수 없었을 거예요. 트리거 발생했을 거예요. 이런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 심장은 막 발랑발랑 하는데 평화로운 음악을 들려주면서 명상을 하래요. 그래서 오늘 또 한번 그 구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려가 꼭 생각해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지 콘서트. 이번 주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촉법소년 사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깝게 봤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사랑이고 용서하는 것은 물론 맞지만 과연 자라나는 우리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교육이 만약에 잘못된다면 한 성인으로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을 사회가 알려주는 격이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틀린 일을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더 이상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돌아가셨어요. 보도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가 돌멩이를 던져서 70대의 남성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그 유족의 언론이 인터뷰를 했는데 누구를 사퇴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억울하고 황망하고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던진 동기나 이런 여부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민법 755조의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에 따라서 보호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미성년자가 일으킨 손해가 감독 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돼야만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과연 어느 정도로 이거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피해자분들께서 아직까지도 사과를 받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오전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길고양이 집을 지어주고 있는데 미리 계획을 해가지고 돌을 던져서 그분이 사망하게 하고 다치게 하는 사건 또한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촉법소년이라는 걸 안 어린 아이가 미리 계획을 해서 장애를 입혔다. 이게 과연 성선설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겠죠. 어쩌면 성악설에 조금 더 어울리는 이야기일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성악설, 성선설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은 착하게 태어난다? 악하게 태어난다. 또는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 과연 무엇이 맞느냐? 독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14세에서 18세까지는 형사처벌이나 소년원에 보내진다든지 이런 형법적인 처벌은 같은데 14세 미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불가해요. Smash that like button. 구독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성악설이 맞다면 그럴 때 우울해지잖아요. 이번 사건을 토대로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는 이거예요. 사람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정의라는 것은 사회적인 약속을 토대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해소시켜줄 수 있는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나 아이들이 행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보호받을 수가 없는 완전한 정의 구현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쩌면 가장 완벽한 정의 구현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종교적인 영역이 아닐까? 조심스럽지만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종교적인 언어를 세상적인 언어로 번역을 해보는 언어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언어가 음악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인이 알아들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음악입니다. Don't forget to subscribe. 구독해주세요. 이 나비 효과처럼 이번 이 이슈를 통해 가지고 분명 트리거 효과가 발생했을 거예요. 부정적인 파장 효과가 발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비슷한 사건을
겪었던 사람이라면 그냥 남의 일로 여길 수 없었을 거예요. 이런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끼리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조금은 해소가 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겠죠. 음악요법, 치유요법으로 음악을 사용하기도 한다고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적으로 느껴져요. 내 심장은 막 발랑발랑 하는데 평화로운 음악을 들려주면서 명상을 하래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어떤 중간 단계적인 역할을 해줄 음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 우유가 바글바글 끓어올라요. 그러면 거기에 스푼 같은 거를 딱 하나 넣어놓으면 끓어오르는 거를 방지할 수 있대요. 그럼 그 다음에 뭐 명상이 됐든 가능할 것 같거든요. 촉법소년, 이번 일 같은 게 발생을 했을 때 법의 개정도 필요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일 테고요. 두 번째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종교적인 영역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을 음악이라는 영역이 종교적인 영역의 언어를 쉽게 번역할 수 있는 게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음악이라는 이야기가 완전 조용한 음악이라서 명상을 대변할 수 있는 음악과 때려 부시는 음악으로 내 안에 있는 끌어오르는 분노를 표출시킬 수 있는 음악 사이에 있는 어떤 음악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Smash that like button. 구독해주세요. 사람의 뇌라는 거는 당시에 아주 강력했던 감정과 함께 태그처럼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그렇게 강력하다면 내가 진짜 힘들었을 때 빨대를 꽂아주어서 나를 살렸던 음악이 존재한다면 그 노래는 굉장히 강력해서 평생 동안 생명줄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한테는 쇼팽의 녹턴 또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와 같은 노래가 긍정적인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저는 교회나 또는 컨퍼런스 같은 데에 갔을 때 이 노래들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나를 구해주었던 노래를 당신이 혹시라도 나와 같은 비슷한 심정의 시간을 걷고 있다면 지금까지 반려음악, 반려가가 되었는데 여러분께도 그런 반려가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힘들 때 어떤 노래를 듣고 긍정적인 위로의 경험을 딱 한 노래의 구간이면 좋거든요. 그런 반려가를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참 특이하게도 음악이라는 게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손으로 잡을 수 없고 어쩌면 사람과 사람끼리 해놓은 약속과 규칙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영혼의 영역에 알아듣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언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당시에 겪었던 위로와는 또 다른 결로 제 경험을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번 그 구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려가 꼭 생각해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노래였거든요. 이거는 가사가 있잖아요. 클래식은 또 클래식대로 가사가 없으니까 오늘 너무 힘들었지. 가사를 본인이 붙이기 나름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감정마저도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럴 때 가사가 붙어있는 노래보다 클래식이 위로가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물처럼 꼭 흘러내리는 것 같은 노래가 있거든요. 쇼팽입니다. 이런 노래도 있죠. 바하의 파르티타 B 마이너 중에 1악장입니다. 이 곡의 진짜 유명한 거는 샤콘느. 오늘
다뤄보고자 했던 충격적이었던 촉법소년 살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음악의 언어로 이야기도 나눠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시켜드리고 눈을 좀 씻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참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었기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그리고 이런 사건 사고로부터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해 불가한 이런 일들을 제발 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반려음악으로 따뜻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